2026년 6월 4일 새우밥 코인입니다. 오늘 영상은 한 통의 요청에서 시작했습니다. 구독자 한 분이 온도 파이낸스를 제대로 다뤄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펼치자마자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종목 분석으로 끝낼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을요. 왜냐하면 지금 온도 위에는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얹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5월 22일 워싱턴에서 나왔습니다. SEC가 토큰 증권 제도화의 핵심 카드 하나를 발표 직전에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또 다른 소식이 나왔습니다. 32살의 젊은 창업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짧은 부고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온도 파이낸스가 끝난 건가? 아니면 제도권으로 가는 다리가 잠시 멈춰선 건가? 먼저 못 받고 가겠습니다. 이번 SEC 조치는 금지가 아니라 연기입니다. 이 차이를 헷갈리면 온도 파이낸스를 완전히 잘못 보게 됩니다. 그럼 이번 주 딥다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온도 파이낸스가 뭐하는 코인인지, 기초 펀더멘털이 어떤지를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는 백서 읽기 시간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이미 저희 채널의 거대 자본의 이동 경로 5화 RWA 본진 3대장 편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온도, 센트리퓨즈, 캔톤 이 세 프로젝트의 구조, 토큰화 자산 시장에서의 위치, 핵심 상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죠. TVL은 27억 달러인데 왜 온도 파이낸스가 직접 가져가는 수익은 아직 0원인가? 이른바 온도 파이낸스의 밸류 캡처 문제까지 기본 펀더멘털은 그 영상에 담아뒀습니다. 해당 영상 링크는 더보기란에 걸어두겠습니다.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단순히 온도 파이낸스가 좋은 프로젝트냐 나쁜 프로젝트냐가 아닙니다. 5월에 온도 파이낸스를 둘러싸고 벌어진 두 개의 사건, 그리고 그 사건들이 온도 파이낸스의 구조적 위치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가,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그럼 선부터 하나 긋겠습니다. 오늘 계속 나올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직접형 그리고 합성형. 어렵게 들리지만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이 토큰을 들면 발행사 장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가? 올라가면 직접형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애플 토큰을 샀는데 애플 주주 명부에도 내 이름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건 진짜 주식에 가까운 토큰입니다. 한마디로 직접형은 내 이름이 장부에 올라가는 토큰입니다. 반대로 합성형은 다릅니다. 내가 애플 토큰을 들고 있다고 해서 애플이 나를 주주로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애플 주주 명부에 내 이름도 없습니다. 대신 누군가가 뒤에서 애플 주식을 보관하거나 담보로 잡아두고 투자자에게는 애플 주가를 따라가는 토큰을 발행합니다. 한마디로 합성형은 가격만 따라가는 토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직접형은 내 이름이 장부에 올라갑니다. 합성형은 내 이름은 없고 가격만 따라갑니다. 여기서 오해는 끊고 가겠습니다. 합성형이 무조건 불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상품은 지금도 존재하고 특히 미국 밖에서는 꽤 활발하게 거래됩니다. 다만 차이는 분명합니다. 직접형은 제도권이 인정하는 고속도로에 올라탈 가능성이 크고 합성형은 그 옆 갓길로 밀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차이입니다. 그럼 온도 파이낸스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온도의 토큰화 주식을 산다고 해서 애플이나 테슬라 주주 명부에 내 이름이 바로 올라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즉 현재 구조만 놓고 보면 온도는 완전한 직접형은 아닙니다. 합성형 쪽에 가깝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도는 일반적인 합성형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온도의 토큰화 주식은 실제 주식을 1:1 담보로 잡아두고 그 담보를 독립기관이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즉 온도의 말은 이겁니다. 우리는 그냥 가격만 따라가는 가짜 주식 토큰이 아니다. 뒤에 실제 자산이 받치고 있는 담보용 구조다.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온도는 합성형에서 직접형으로 건너가기 위한 다리를 직접 깔고 있습니다. 온도는 오아시스 프로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트랜스퍼 에이전트 라이선스를 확보했습니다. 이게 무슨 라이센스냐면 주주 명부와 토큰을 연결할 수 있는 핵심 권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 직접형의 기준이 뭐였죠? 내 이름이 장부에 올라가는가? 온도는 바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면허를 확보한 겁니다. 여기에 브로드리지와 손잡고 토큰 보유자가 의결권 행사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기능도 붙였습니다. 완전한 주주권과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가격만 따라가던 합성형 토큰을 직접형에 한 걸음 더 가깝게 끌고 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핵심 인프라 기업들이 모인 DTCC 워킹그룹에도 온도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온도는 합성형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합성형에 머물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직접형으로 가는 다리를 깔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쥐고 5월 22일로 가보겠습니다.
5월 22일 SEC가 토큰 증권 관련 핵심 제도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쉽게 말해 토큰화 주식을 제도권 안에서 더 쉽게 실험할 수 있게 해주는 규제 유예안이 뒤로 밀린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토큰화 주식 끝난 거 아니야? 그런데 아닙니다. 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문 앞에서 줄을 다시 세운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왜 미뤄졌느냐입니다. 문제가 된 건 가격만 따라가는 합성형 토큰이었습니다. 즉 실제 주주권과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토큰까지 제도권 고속도로에 태워도 되느냐? 이걸 두고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SEC가 그은 선은 대략 이렇습니다. 발행사가 직접 주도하거나 등록된 기관이 권리를 제대로 연결한 토큰은 고속도로에 올라올 수 있다. 하지만 가격만 복제한 합성형 토큰은 아직 갓길에 있어라. 금지가 아니라 누가 먼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의 순서를 정한 겁니다. 자, 여기서 온도를 다시 보세요. 온도는 이미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주주 명부와 토큰을 연결할 수 있는 면허를 확보했고 의결권 관련 기능도 붙이고 있었고 월스트리트 인프라 쪽과도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SEC가 선을 긋자 오히려 온도가 왜 그 방향으로 다리를 깔고 있었는지가 더 선명해진 겁니다. 물론 아직 차선 변경이 끝난 건 아닙니다. 온도의 현재 구조는 여전히 합성형에 한 발을 걸치고 있습니다. 일부 상품도 미국 밖을 겨냥합니다. 아직 완전히 본선에 올라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SEC가 직접 형을 먼저 보겠다고 선을 그었다면 온도가 가고 있던 길은 적어도 제도권 입구를 향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SEC의 연기 결정이 온도에게 생각보다 덜 아팠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5월 25일 온도의 창업자이자 CEO였던 네이선 알만의 부고였습니다. 32살이었습니다. 여기서는 한 박자 쉬겠습니다. 우리는 차트를 보는 사람들이지만 한 사람의 죽음을 빨간 캔들 하나로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의 죽음은 시장의 변동성과 비교할 수 없는 무게를 가진 일이니까요. 다만 그가 시작한 일이 그가 떠난 뒤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건 온도가 한 사람의 의지에만 기대던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미 하나의 구조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시 시장의 언어로 돌아오겠습니다. 창업자의 부재는 분명 단기 악재입니다. 차트도 흔들렸고 RWA 섹터 전체가 같이 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온도의 방향을 꺾는 치명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온도는 이미 토큰화 주식 시장에서 가장 앞에 선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작은 프로젝트가 리더를 잃는 것과는 무게가 다릅니다. 둘째, 후임 체제입니다. 새 CEO 이언드 보드는 전통 금융기관의 디지털 자산 전략을 다뤄온 인물입니다. 창립자였던 네이선 알만이 다리를 설계한 사람이라면 후임은 그 다리를 제도권 쪽으로 더 밀어붙일 수 있는 인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창립자의 로드맵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얘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 SEC는 토큰 증권을 막은 게 아니라 가격만 따라가는 합성형과 권리가 연결된 토큰 사이에 선을 그었습니다. 둘, 온도는 그 선이 그어지기 전부터 제도권 입구를 향해 차선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셋, 창업자를 잃은 건 아픈 변수지만 회사의 구조와 후임 체제는 그 방향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나눠야 합니다. RWA 대장이라는 말은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토큰 증권을 제도권 주식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쪽에서는 시큐리타이즈가 본진에 가깝습니다. 기관 전용 RWA 인프라와 압도적인 TVL 흐름을 보면 캔톤 네트워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리테일 시장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RWA 코인은 여전히 온도입니다. 즉 제도권의 본진과 리테일의 대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온도를 RWA 대장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제도권이 보는 건 단순한 시총이나 인기만이 아닙니다. 누가 통행권을 갖고 있느냐, 누가 규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느냐, 이걸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도는 아직 제도권이 완전히 인정한 RWA의 최종 본질은 아닙니다. 하지만 리테일이 가장 먼저 알아본 RWA 대장이 이제는 제도권 본진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보강을 하나 해야 합니다. 이 다리를 깔고 있는 게 온도만은 아닙니다. 경쟁자인 센트리퓨즈 쪽은 구조만 놓고 보면 오히려 더 직접형에 가까운 모델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실제 기업 지분을 온체인 토큰으로 만들고 그 토큰을 법적 주주 명부와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플룸도 마찬가지입니다. SEC 등록 트랜스퍼 에이전트 지위를 확보하면서 주주 기록을 온체인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겁니다. RWA 선두권 전체가 지금 직접형, 등록기관형 쪽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온도만 그 다리를 깔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온도의 차별점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온도는 이미 리테일 시장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RWA 대장이고 토크나 주식 시장의 유통과 수급을 크게 쥐고 있습니다. 즉 다리는 여러 곳이 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리 위로 지나갈 물동량, 리테일의 관심, 시장의 수급을 누가 가장 크게 가져가느냐, 온도의 진짜 승부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관점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저는 온도를 좋게 봅니다. RWA라는 큰 흐름 안에서 온도는 리테일이 가장 먼저 알아본 대장이면서 제도권 쪽으로 건너가려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도 나쁘지 않게 봅니다. 리더를 잃은 쇼크를 겪고도 가격을 회복했고 비트코인이 박살나는 현재도 가격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는 남아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직접형은 아니고 온도 토큰이 실제 수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숙제도 남아 있으니 투자 결정은 신중하게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요청 주신 구독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알트코인에 대한 모든 것, 새우밥 코인.